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문제는 고1 문법 문제인데요.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형 문제인데 사실 내용 자체는 중학교 때 내신 학습을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든지 아니면 지금 방학 같은 경우에 문법을 선행으로 배우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문제 3등급 이하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문형 문법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지문에 적혀있지 않은 그 외의 정보를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지문 자체가 이제 모음 체계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모음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모음에 대해서는 표준말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모음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할 걸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핵심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단모음은 앞에 적혀있는 듯이 발음 시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을 지칭하는 겁니다. 뒤에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 김무범 선생님, 단모음에는 총 몇 가지가 있죠? 10개 있습니다. 네,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문에 적혀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적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표의 형태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가지를 약간의 표의 형식으로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이 단모음 10개를 외울 때 일반적으로 외우지 않고 단모음 체계표라고 해서 형식에 맞춰서 외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서 읽어봐야 될 내용은 이중모음인데요. 반면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홀로 쓸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 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 또 정리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다르게 발음 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화하는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오른쪽에 적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시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등급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R을 발음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입의 모양이 잡힙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소리만 내면 바로 아라는 발음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이중모음에 해당되는 지문에도 있는 야라든지 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술의 모양이나 혀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바뀌게 만드는 이유가 앞에 적었던 반모음 때문인데요. 지문에서 살짝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모음인 야의 발음은 이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여기 이제 소문자 J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반모음 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 E와 뒤에서 아가 결합한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E와 R을 좀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은 야, 자연스럽게 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조금 더 읽고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와 마찬가지로 예, 여, 예, 요, 유, 으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와 단모음이 결합한 소리이다.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모음에는 한 종류가 더 있는데 이제 오나 우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W도 있는데 이 친구들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W와 단모음이 결합한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오랑 아를 좀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지문에 정리한 다음에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반모음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문에서 살펴봤듯이 반몸 2 같은 경우에 제가 2라고 적고 지문에는 J라고 나와 있긴 한데 좀 이 부분이 아이들이랑 일반적으로 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손문자 J로 적도록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러면 I 위에 이런 식으로 적어도 혹은 또 J 위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똑같은 반모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아이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아, 어, 에, 오, 우랑 결합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중모음인 야, 여, 예, 요 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문에서 살펴봤던 반모음 W가 있게 되는데요. 이 W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에랑 결합을 하게 돼서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인 와, 워, 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이제 지문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살짝 하게 됐고요. 이제 이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선택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같은 경우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호문 선생님, 유는 무슨 모음에 해당되죠? 네, 이중모음에 해당됩니다. 이중모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적었듯이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화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유 같은 경우에는 이중모음이고 선택지의 설명이 맞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게 되는 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적었던 단모음에 해당되는데요.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 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택지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단모음이라 맞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선택지 보겠습니다. 얘 발음은 반모음 이 뒤에서 반모음 애가 결합한 소리이다. 얘는 앞에서 제가 적으면서 살펴봤듯이 반모음 이 뒤에 애가 결합돼서 만든 사례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택지 볼 텐데요. 4번 선택지에 있는 와의 발음은 단모음 오 뒤에서 반모음 이가 결합된 사례이다. 앞에 잠깐 적고 지나갔었는데 와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W 뒤에 단모음인 아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틀린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모음 W 다음에 단모음 아가 정확하게 결합된다는 거 체크해주면 되고요. 네, 5번 같은 경우에 반모음 W는 홀로 쓸 수 없고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만든다.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반모음의 케이스에 들어가는 W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도 맞는 설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으로 금방 나오는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음 체계표에는 정보는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서 4.5점보다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응용되는 문제의 유형이 출제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응용 문제였다면 제 마음적으로는 4.5점을 주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최상위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제가 타겟으로 잡았던 3등급 이하 친구들에게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중학교 때 열심히 대다수 공부하지 않고 넘어오기 때문에 대다수 많이 까먹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등급 친구들한테 난이도는 한 3.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하셨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판서 속도가 좀 빨라지셨습니다. 예, 그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대신 아주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선생님이 키가 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모음의 2번 반모음 우 거기 보면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라인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압니다만 그 부분이 좀 잘 맞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발성이 예전에 비하면 약간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고정적으로 뭘 기준으로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뭔가 좀 경직되고 긴장된 느낌이었다면 점점 이제 좀 부드럽게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등급의 설명이나 출제율 난이도도 그냥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용도 풍성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천천히 전부 다 설명해 주신 부분도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자, 조영진 선생이 지금 잘하고 있고 여유롭고 발음도 좋고 또 설명의 간격에서 뭐가 핵심인지를 꼭꼭 집어주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